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선 진행을 맡고 있는 유일환입니다. 자, 오늘 시선이 꽂힌 곳은 바로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저에 관한 얘기죠. 여름 휴가 바캉스 다녀오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일주일 또는 어떤 분들은 요새 2주까지 가던데요. 그렇게 해서 뭐 가족들하고 친지들하고 이렇게 좀 쉬면서 힐링이 다 되셨을 텐데 직장에 돌아오면 어때요? 하루 이틀이면 그 여름 휴가의 어떤 그런 어떤 신선함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갑니다. 갈수록 좀 이렇게 직장에서의 삶이 팍팍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요새 새로운 것은 아닐 텐데 새로운 사회적인 현상의 하나로 감정 노동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전국의 직장인들을 위해 힐링하는 시간 마련해 보았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만족이 기업 생존의 화두가 되면서 감정 노동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이른바 감정 노동자가 크게 늘고 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규제하고 산재 등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가 힘든 감정 노동자들. 과연 우리 사회에서 감정 노동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또 그들을 보호할 테두리는 없는 것인지 고민해보자. 네, 피에로의 눈물, 감정 노동자의 어떤 그 힘겨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이죠. 감정노동연구소의 김태흥 소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고요. 네. 먼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간단한 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래는 제가 광고 대행사에서 광고 대행사. 예, 광고를 만들던 전문가였습니다. 예. 26년간 광고 생활을 하다가 네. 5년 전에 감정노동이라는 것을 처음 만났는데 네.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심각한 정신적인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고 국가나 뭐 학계나 이런 데서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가 한번 여기를 한번 일을 해보자. 그래서 감정노동연구소를 세우게 됐습니다. 광고 대행사도 사실은 그 감정 노동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동의 강도가 상당히 센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광고주와 이제 1년 단위로 그러니까요. 계약 연장을 하는데 1년 후에 계약 연장이 안 되면 그냥 실업자가 되는 거죠. 저 혼자만이 아니라 한 팀이 몽땅. 예. 그래서 제가 26년간 13번 옮겼습니다, 회사를. 네. 이게 진짜 그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정말 그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어떤 분들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를 먼저 참 저도 상당히 좀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감정 노동이다 이렇게 하면 약간 좀 이제 그 뭐랄까요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감정 노동 뭐 지식 노동을 말하는 건가? 뭐 아니면 화이트 칼라에 대한 얘기인가? 아니면 뭐 어떤 얘기지? 뭐 이런 얘기들을 의문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일들로 이 감정 노동이라는 게 이제 부각이 됐는지 이런 것들로 좀 사례별로 접근해 가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먼저. 예, 원래 이제 감정 노동 하면은 서비스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마트나 백화점, 콜센터 또는 뭐 서비스 센터의 수리 기사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외부의 고객이 와서 뭐 욕을 하고 성희롱을 하고 심지어 막 폭행을 막 하더라도 내 직장, 내 직업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고객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빌어야 되는 웃음과 미소를 팔아야 되는 그것이 이제 현대 감정 노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얼마 전에 그 항공 기내에서 이렇게 어떤 대기업에 다니는 상무가 이제 어떤 그 스튜어디스를 좀 이렇게 좀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이런 경우를 좀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사건이 굉장히 그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감정노동이라는 단어 자체도 잘 모를 때 우리나라 전체가
작년 5월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이후로 온갖 언론이 네. 예, 감정 노동을 특집으로 쏟아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감정 노동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하구나라는 걸 알게 된 그런 사건인데요. 사실 그 사건은 마지막에 라면을 3번 바꿔오라 그래서 잡지로 그 여직원의 얼굴을 때린 사건인데 비행기 타서부터 네. 미국까지 12시간 동안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건입니다. 어. 뭐 심지어 막 기내식을 바닥에다 던지고 막 신문을 찢어서 얼굴에다 던지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막 이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손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재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냥 끙끙끙 받아 안아야 되는 거기다 저 비즈니스 클래스에 있는 아주 또 VIP VIP니까. 고객이니까 예. 12시간 동안 뭐 미소와 친절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시간 동안에 그 여직원은 아마 심각한 우울증 환자이거나 아니면 뭐 자살 충동에 있거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아까도 이제 그 얘기가 나왔지만 고객 만족, 특히 이제 유통, 서비스 이런 데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네. 요새 뭐 온갖 그냥 기업들 다 뭐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조금이라도 불평을 하면 먼저 인사상의 불이익을 뭐 그냥 아주 세게 때리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고객 만족을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 고객 만족 관점이 잘못돼서 어. 세월호 사건도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세월호의 청해진 해운이 네. 해수부에서 선정하는 최우수 고객 만족해서 4년 연속 상을 받았어요. 그럼 거기에 그 고객 만족 점검하는 항목을 보면은 얼마나 웃음으로써 뭐 이렇게 잘 인사를 하는가, 방송은 잘하는가, 뭐 그거. 명찰은 잘 달고 있는가, 뭐 민원은 적은가 그런 걸로만 하지 안전에 관한 항목은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정말 진정한- 실질적으로 만족은 진정한 고객 만족이 뭐냐? 안전이죠. 안전이거든요. 안전이죠. 배니까. 그 항목이 메인으로 들어갔다면 아마 세월호 사건은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우리나라 고객 만족은 정말 그 제품의 본질, 서비스의 본질에서 찾는 게 아니라 또 웃음과 미소가 고객 만족인 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형식. 네. 그래서 눈을 마주치고 뭐 2번 이상 웃고 뭐 이런 슬픈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 네. 또 하나 저 아까도 이제 저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소장님하고 말씀 나눴던 게 그 휴대폰 AS 센터 네네. 가보면 네네. 저는 너무 친절해가지고 제가 부담스러워서 이러지 마시라고 막 이렇게 네. 하거든요. 네네. 근데 남자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끝나고 나가면 이건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거.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화이트 클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도 예전에는 사실은 지식 노동자였습니다. 자기 잘 고치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었지만 나름도 전문적인 기술도 있고 하니까. 예, 네. 지식 노동자였지만은 이제 그분들도 다 감정 노동자죠. 자기 감정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렇게 친절할 수밖에 없는 게 지속적으로 친절도 점수에 대해서 전화나 여러 가지로 점수를 매기고 그게 이제 뭐 자기 월급에다 반영이 되고 이러니까 막 그 비참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업종이나 직장이 한둘이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거의 동네 다 편의점 가보세요. 편의점. 맞습니다. 네, 그 어린 그 친구들, 알바생들 친절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진짜, 그죠? 밤 12시가 넘으면 동네 노숙자들이 다 옵니다. 특히 여학생이 혼자서 알바하고 있다 이러면요. 예, 와서 뭐 별의별 진상을 다 떠는데 그 진상들. 예. 그 뭐 꼼짝 못하고 고객은 왕이다로 모시고 있으니까 이게 참 뭔가 근본적인 서비스가 잘못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 소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참 우리 사회가 뭐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자 이렇게 맨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참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비정상이 아닌가 저는 맞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참. 그런데 당장 네. 아까 이제 그 감정을 팔아 돈을 버는 어떤 그 노동자들 네네.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을 텐데 감정 노동자들 그렇다면 감정을 판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감정을 좀 계산할 수도 있어야 되고 가치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따질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좀 뭔가 좀 이렇게 구분이라든가 좀 기준을 해서 뭐 보호도 하고 뭐 규제도 하고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상당히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고 정의도 어디까지가 감정 노동이냐 그냥 알아서 하게 돼 있고 예, 알아서 알아서 하게 돼 있고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한명숙 의원실에서 예. 이제 그 제가 주장하는 감정노동 방어권이라는 예, 그런 비슷한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감정노동 방어권. 방어권.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진상들이 와서 뭐 콜센터에다가 성희롱을 해도 콜센터에서 전화를 먼저 끊을 권리가 없어요. 막 전화되고 막 이렇게 음란한 얘기를 막 해도 예, 그래도 전화를 먼저 끊을 권리를 주는 회사가 20%밖에 안 돼요. 뭐 그렇게 돼 있어요? 끊으면 그게 고객 만족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이상 끊으면은 잘리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걸 악용해서 또 약간 좀 마시 가신 분들은 또 그렇죠. 계속 전화해가지고 괴롭힐 텐데 또. 그렇죠. 그런 경우에 전화를 먼저 끊을 수 있는 권리를 줘라. 그 당연한. 당연한데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데 뭐 다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비정규직이거든요. 다 아니면 외부의 입점업체거나 그분들이 끝까지 뭐 죄송합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이러는데 그분들 잘못은 전혀 없거든요. 본사 잘못이지. 네. 그럼 그런 경우에 그 본사에서 즉각 차단시키고 어떤 전문팀이 그 사람들을 상대해줘라. 네. 그러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해라. 이런 게 이제 감정노동 방어권이고 제가 원하는 만큼은 안 돼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가까운 법률이 지금 좀 발의가 돼 있는 상태라서 논의는 좀 잘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잘 아시다시피 뭐 국회가 요즘 요새, 거기도 비정상이죠. 8개월, 9개월 지났는데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안타깝게. 네, 정상화를 위해서 좀 주도해야 될 분들이 지금 비정상이에요. 맞습니다. 이것도 참 우리 사회에 참 이 시선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네.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 우리 사회 면면들이 많아가지고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생각 같아서는 그 전국의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그 알바생들을 위해서 좀 그 전기 충전기인가요? 네. 이런 거를 의무적으로 소지하게 해가지고 네. 진상 떠는 그 밤 10시 넘어서 술 먹고 진상 떠는 그 분들한테는 그 손님들한테는 그냥 바로 그냥 그렇죠. 이렇게 들이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그렇게 할 일 없는 분들이 많아요. 왜 거기가 진상을 떱니까? 왜 그 시간에 정말 정말 좀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까 이제 법적으로도 지금 이제 계류가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제 일부 워낙 이제 작년에 그 대한항공 그런 이제 사건도 있었지만 근무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감정 노동자들 좀 개선해보자 이런 노력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거를 이제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감당을 이제 안 해주고 있으니까 못 해주고 있으니까 회사에서 좀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좀 관련된 좀 얘기들을 좀 들려주시죠. 뭐 서울시와 뭐 녹색 소비자연대나 몇 개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 감정 노동자 배려를 하자라는 걸 양해각서도 체결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 콜센터 아카데미 같은 걸 열어가지고 세미나 개최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움직임이라도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일부 기업에서 이걸 좀 배려해야 되겠다는데 아직 전체로 봤을 적에는 전부 다 고객 만족의 최면에서 아직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그 고객 만족이 그 감정 노동자의 희생만으로만 생각하는 게 정말 잘못된 거죠. 세월호 사건 봤을 때. 그러면요. 좀 그 소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그 적절한 수준의 고객 만족을 생각한 그런 바탕을 둔 매뉴얼 이런 것들이 각 그 직장마다 좀 이렇게 좀 도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절실하게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진상이라 하면 이제 막 와서 뭐 성희롱하거나 때리거나 막 황폐 부리는 사람, 지점장 나와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이제 블랙 컨슈머. 블랙 컨슈머는 돈을 목적으로 와서 이제 기기묘묘하게 와서 이제 막 해코지하고 협박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두 부류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이 지금 대한민국은 그 사람들을 고객의 차원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감히 주장을 합니다. 기업들한테 그런 사람들은 고객으로 보지 말고 그 감정 노동의 차원에서 접근을 해라. 그게 오히려 기업의 이익이다. 대표적으로 그 삼성전자 그 휴대폰 사건, 그 블랙 컨슈머 사건이 있었는데 거의 6개월 동안을 막 뉴스에 나고 난리가 났어요. 막 휴대폰이 폭발했다. 뭐 사실 홍보비로 따지면 그 회사에 한 수백억 손해를 봤을 겁니다. 또 그 사이에 6개월 동안에 그 직원들이 당한 고초라는 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고요. 결국에 국가수에서 조사해봤더니 전자레인지 대고 돌린 사건이잖아요. 그 6개월 동안 그 사람은 고객 취급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건 고객의 범주에서 보지 말고 사기꾼, 영어로는 솔직히 그 블랙 컨슈머란 말이 없어요. 그래요? 컨슈머 프로드라고 합니다. 프로드 사기꾼. 이미 그 고객 만족이라는 단어를 만든 미국에서 그런 사람들은 컨슈머 프로드라고 해요. 사기꾼의 영역에서. 사기꾼이구나.
이 월마트 같은 데서 그런 사람이 딱 나타나면은 그 전문팀이 딱 나타나가지고 딱 바로, 차단해서 별도의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사기꾼인지 진짜 진정한 크레임인지 진짜 크레임이면 교환해주고. 네. 우리나라는 다 고객의 차원에서 이 감정 노동자들이 그냥 뭐 이게 그래서 빨리 기업도 인식 전환을 해야 된다. 그 오히려 그 사람들 차단하는 게 기업의 이익이다라는 지금 세상이 좀 그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좀 소장님이 좀 그 기업체들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네. 이렇게 글도 쓰고 하시면 기업체들 반응은 좀 어때요? 반응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거운데 아쉬운 거는 아쉬운 건 중역들이 안 듣는다는 것이죠. 부장님까지는 듣는데 그분들이 중역들은 야 나 다 겪어봤어. 내가 내 말 들어 이런 거고.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또. 대기업도 많이 강의를 가는데 막 이거 너무 좋습니다. 막 감동하고 발표하는 사람 울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 저 중역들한테도 교육이 안 되나요? 근데 중역은 안 받더라고요 이 교육을 안타깝게도. 예. 참 이 법 같은 걸로 좀 약간 반의무화해서 네네. 그 웬만한 그 뭐 자기자본이 뭐 매덕이사라든가 뭐 네네. 상장사라든가 이런 회사의 임원들은 반드시 좀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실질적인 고객 만족이 무엇인지를 아는 건 매우 중요하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겁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 옛날에 그 직장 내 성희롱 하지 말고 아무리 캠페인 해봐야 안 바뀌었죠. 남자들 바뀌었죠. 의식이. 하지만 그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뭐 한번 성희롱했더니 벌금이 3천만 원이래. 네. 1년 이상 1년에 한 번 이상 성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름으로써 의식이 바뀌었듯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 노동도 어떤 교육의 의무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그럼 방향을 좀 잘 짚은 건가요? 네,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남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네. 저절로 이렇게 되네요. 네, 네. 저도 좀 그래서 법적으로 그 교육이나 이런 제도를 의무화하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시급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좀 기업들이 알아서 이걸 잘하면 좋을 텐데. 네, 그런데 네. 저는 소장님 말씀 듣다 보면 정말 안타깝게도 갈수록 우리 사회에 이런 감정 노동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층 영역이 정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좀 화이트 칼라 그러면은 이제 좀 뭐 대학 좋은데 나오셨겠어요. 뭐 연봉도 좋고 뭐 전혀 교육도 뭐 충분히 회사에서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라고 봤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화이트 칼라는 전부 다 감정 노동자로 보시면 됩니다. 사내에서도 상사한테 감정 노동. 또 요즘은 또 워낙 구조 조정을 많이 하니까 장난 아니죠. 안 잘리려고 뭐 하다 보니까 그 감정 노동이라는 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고. 증권사 직원들 대표적으로. 증권회사야말로 정말 옛날에는 지식 노동자, 정신 노동자였거든요. 잘 나가는. 분석 잘하고 네. 딱 수익률 올려주면은 뭐 지금은 천만의 말씀 전부 다 감정 노동자입니다. 예, 주식 고객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또 자기 수익률 떨어지면 와서 객장에 와가지고 뭐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른다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죽인 잘 하실 겁니다. 이거 뭐 거기 고객님 지금의 화이트 칼라들도 더 이상의 감정 노동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노조라든가 노조 단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네.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데서도 이런 법안들을 정말 세게 밀고 그러면 네네. 국민적인 지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좀 딴 데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나가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고 이 방송 보시면 그 노조 단체의 그 간부들께서는 진짜 이런 거 법안 만들기 위해서 사방팔방 뛰시면 많은 노조원들의 그다음에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감정 노동 말씀하신 대로 정말 대부분의 지금 그 직장 생활인들, 셀러리맨들 거의 다 이런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네네. 제대로 평가도 받지 못하면서.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참 그 말씀 나누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좀 뭐랄까 그 행복 지수가 높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25년간 광고회사에 계시다가 지금 이제 감정 노동 연구소에서 일하고 계신데 네. 훨씬 감정 노동에 따른 스트레스는 좀 훨씬 덜하신가요? 어떠십니까? 예, 훨씬 덜합니다. 어. 그러니까 저희 광고 대행사에서는 이제 광고주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광고자를 빼고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진짜로요? 예. 왜냐하면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예, 1년 후에 계약 연장이 안 되면 바로 실업자가 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 오히려 그때보다는 제가 감정 노동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고 있죠. 네. 참
저 술주자 주님 이렇게 쓰는 네. 부류의 인간들은 좀 몇 번 봤지만은 네, 네. 광고에서 광고주 주님 한 예, 실제로 저희는 그렇게 씁니다. 네. 자, 주님이라고.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는 이제 어떤 그 개선 방안, 네네. 정책들, 네네. 감정 노동자가 이렇게 많은데 네네. 이분들을 정말 감정 노동자들의 어떤 정신 건강이면 정신 건강이고 네네. 이 정신 건강이 해치면 바로 또 심리 육체적으로 네네. 영향을 바로 받거든요. 네네. 사실 많은 성인병의 근원이 이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관련된 좀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가 좀 나가야 될지 바뀌어야 될지 이런 걸 얘기해 주세요. 우선 그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굉장한 분노 사회, 자살 사회로 가고 있거든요. OECD 세계 자살률 1위, 교통사고 사망률 1위, 1위. 예, 재해 사망률 1위 이런 어떤 비참한 사회로 가고 있는데 저는 그 배경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정 노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모 대기업의 전자회사의 서비스 네. 센터의 그 정신건강 조사를 하는 조사 자료가 하나 있어요. 네. 굉장히 심각합니다. 최신 조사인가요? 작년 12월 달에 어유. 계속 자살자가 4명째 나와서 네. 한명숙 의원실에서 8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자료인데요. 신뢰도가 높겠네요, 저 네, 고도우울증이 뭐냐면은 지금 즉시 정신과 가서 상담을 받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가 고도우울증입니다. 열에 3명. 네네, 그게 30.4%예요. 저기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들이 거진다가 남자라는 것이죠. 여성들이 아니고 남자들이. 기사니까. 예, 수리기사. 수리기사. 예, 그다음에 중등우울증이 23.5%. 그러니까 지금 정신과 가서 상담을 받거나 치료해야 될 사람이 약 54%. 2명 중에 1명 이상이 심각한. 바로 이 환자는 환자, 중환자. 지금 즉시 죽고 싶다가 34.7%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그 하나의 맨 얼굴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고요. 저는 뭐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뭐 백화점뿐 얘기 백화점? 들어보면은요, 백화점 근무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은 여기는 도인 아니면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뭐 2달 전에 저 압구정동 아주 대형 백화점에서 그 아주 20대 중반에 VIP 여성 고객이 와서 진상을 부리다가 40대 아줌마한테 무릎 꿇으라. 예, 그 CS 매니저가 뛰어왔는데 이제 뭐 이 아줌마 나 도저히 무릎을 못 꿇겠다 자살하겠다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압구정동 그 중요한 사거리가 4시간 동안 소방차 때문에 완전히 마비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네네네, 완전히 마비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진상 네네. 진상녀. 회사 입장에서는 VIP 고객이 더 중요했겠죠, 당연히. 압구정동 그저 아주 유명한 백화점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감정 노동이 무슨 학술적인 차원에서 머물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말. 어떤 그 굉장한 질병을 유발시키는 정신적 질병을 유발시키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무리 손님이 왕이라 하지만 어떻게 그 종업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리는 그런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종업 공무원도 많이 무릎 꿇고요. 민원인한테 은행도 꿇고 은행 저 지점장은 뭐 수시로 무릎 꿇고요. 예. 많이 꿇습니다. 무릎에다가 가죽을 대야 되겠네요. 네. 그 바지 무릎에다가. 무릎 한번 꿇고 나면은 그 정신적 데미지라는 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한 다들 집안에 가면 가장이시고 그렇죠. 어머니고. 네네. 정신과 치료받거나 뭐 일주일 내내 술을 마시거나 뭐 무슨 뭐 결국에 그러다 그만두시는 분도 제가 실제로 봤고요. 참 우리 사회가 자살률이 OECD 1위라고 했는데 이유를 보니까 여기에 있었네요. 예, 겉으로 드러난 원인은 뭐 이혼이나 사업 실패나 뭐 이런 뭐 거일 수 경제적인 있지만, 빈곤이다. 네, 뭐. 있지만 제가 봐서는 그 뒤에 숨은 이 결정적인 건 오랫동안 이 감정 노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딱 외부적 요인으로 왔을 때 그냥 어려운 결정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감히 그렇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딴 때는 그래도 저 방송이기 때문에 가끔 카메라도 보고 그러는데 오늘은 네. 제가 소장님만 보느라고 예. 정말 그렇군요. 슬픈 사회입니다. 정말 슬픈 우리 사회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그 대한민국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렌즈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이 감정 노동이라고 봅니다. 예.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네, 광범위하고. 전체 근로자가 한 2,500만 명 보는데 순수한 제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700만 명 정도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1,800만 명이 감정 노동자다. 곱하기 가족들 딸려 있으니까 따지면은 바로 이 문제는 전 국민의 문제네요. 예, 우리 가족의 문제고 내 남편, 내 부인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아니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시달리면 집에 가서 어떻게 무슨 여유가 있어가지고 자식들한테 따뜻하게 사랑으로 그렇죠. 대할 수 있겠어요. 이미 뭐 뇌는 망가져 있는 그러니까요. 상태고 예. 바로 직선으로 가는 거죠. 네, 네. 어떻게 이렇게 곡선이 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너무 참. 자
자, 마지막으로 정말 힐링이 필요하고 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좀 그 감정노동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좀 짤막하게 좀 마무리해 주시죠. 예, 아까 제도적인 건 아까 말씀 좀 드렸고요. 네, 드렸고, 예, 네. 이제 대부분 이 감정노동을 힐링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데 물론 힐링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은 이게 감정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 자기 직장에 복귀하는 순간 다 도루묵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개발한 거는 그런 진상이 왔거나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내가 심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예, 심리적 방어 기술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충전기 말고 다른 게 있나요? 네네 마음속으로 마음속에 전기 충전기. 예예 마음속에서 그것을 타격을 덜 받을 수 있는 상대방이 욕하고 나를 무시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사람들은 이게 저는 감정 노동을 서열 노동으로 정의를 합니다. 서열노동. 예, 그러니까 온 국민이 그러니까 자기가 바깥에서 서열의 밑에 처박혀 가지고 그 받은 스트레스를 고객은 왕이다니까 여기 와서 푸는 거예요. 예, 온 국민 이걸 이제 감정 노동의 폭탄 돌리기라고 저는 이제 예,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와서 그렇게 진상을 떨 때 자식도 지금 서열의 바닥 여기 와서는 스트레스 풀고 있구나. 너도 불쌍하다. 너도 불쌍하다. 너희 그런 참- 식으로. 예, 너도 참 불쌍하구나.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직원한테 와가지고 무릎 꿇리는 사람들의 이 두뇌 속을 들어보면 얼마나 또 많은 찌꺼기들과 예, 예. 불쾌한 기억들, 경험들이 많겠어요. 예, 그 인간도 그 인간대로 또 바닥에 있었던. 예, 그렇게 예. 오히려 에이 한 번 더 네, 품어 안는 듯한 이런 어떤 네, 자세. 네, 네. 쉽지는 않겠지만. 쉽지는 않죠. 네.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한 번 더 시간 내가 제가 모시겠습니다. 예, 예. 오늘 시간이 너무 적어서 아쉽습니다. 네. 좋은 말씀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선 다음 시간에는요. 추석 특집으로 한복 특집 마련했습니다. 한복을 청바지처럼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디자인 하시는 분 특별히 모셔서 한복 특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